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 다시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물리 세 번째 시간이죠? 다시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물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살펴본 단어는 뉴턴 운동 법칙 2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한번 볼까요?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직선상의 물체 운동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턴 운동 법칙이 어떤 것들이 있고 오늘 배울 법칙은 1법칙과 2법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죠? 이전 시간에 가속도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공식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유도해 보는 것을 했고 이전에 또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었죠. 속력과 속도 두 가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죠. 그리고 이동거리와 변위. 자, 속력이 이동거리랑 관계 있는 것이고 속도가 변위랑 관계 있었죠. 그래서 방향이 포함된 물리량을 크기와 방향이 포함된 물리량을 속도와 변위라고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 법칙, 요게 이제 뉴턴 운동의 3법칙 중에 2가지 법칙인데요. 이게 제1법칙이고 이게 펜이 이상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2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배울 내용인 다음 시간에는 작용, 반작용 제3법칙에 대해서 뉴턴 운동 제3법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가속도 법칙하고 관성 법칙이 있는데 어떤 것이 범위가 더 큰가요? 그렇죠? 가속도 법칙이 범위가 더 커요. 관성 법칙은 가속도 법칙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속도가 있을 때를 우리가 가속도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고 가속도가 0인 순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0인 순간, 가속도가 0이 되면은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그 자리에 정지하려고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게 바로 관성이죠. 네. 자, 그래서 생각 나누기 도입 영상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올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지? 다들 하나의 왼쪽, 둘의 오른쪽 젓고 있지? 난 하나의 오른쪽, 둘의 왼쪽으로 저었는데? 어휴, 힘들어. 노를 좀 천천히 저으면 안 돼? 핫둘. 저 바보들, 노를 같은 방향으로 저어야지. 다들 잘하고 있지? 당연하지. 옙썰! 좋아. 그럼 이대로 결승선까지 고고! 핫둘. 네, 조정 경기와 관련된 영상이었죠. 이 생각 나누기도 우리가 조정 경기를 어디서 봤죠? 그렇죠, 무한도전에서 옛날에 조정 영상을 보았는데 그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를 젓더라도 어떻게 져요? 노를 동시에 져야겠죠? 왼쪽 젓고 오른쪽 젓고 왼쪽 젓고 오른쪽 젓고 동시에 져야지 어느 한 사람은 왼쪽 젓고 나는 오른쪽 젓고 이렇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게 되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서 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정 운동과 관련된 생각 나누기를 구글 클래스룸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경기와 관련된 내용을 조정 경기와 관련된 생각 나누기 내용을 구글 클래스룸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각 나누기에는 어떤 영상이 있었죠?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가려고 했고 이 친구들은 지금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난방식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선수들이 노를 저어서 일정한 구간을 얼마나 빨리 운동하는가에 대해서 승패가 결정이 되죠. 저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써보고 친구와 토의 한번 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구글 클래스룸 생각 나누기 과제를 꼭 해보기 바랍니다. 생각 나누기 과제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를 업로드하고 매 업로드하는 날로부터 일주일까지는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는 꼭 답글을 달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교과 내용이 알자힘이에요. 알자힘.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작용한 모든 힘을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물체에 두 가지 이상의 힘이 작용할 경우 그 힘을 합친 힘을 합력 또는 알자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힘의 합성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힘의 합성은 합력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 합력을 구하는 것. 자, 지금 두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상자를 밀고 있죠. 상자를 미는데 한 친구는 힘이 센 친구는 F1으로 밀고 힘이 약한 친구는 F2로 밀고 있었어요. 이 힘 두 힘을 합하게 되면 F1 플러스 F2가 F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밀겠죠. 같은 방향으로 밀 때랑 반대 방향으로 밀 때가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밀게 되면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민 힘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F1-F2가 F가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밀면 세지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밀게 되면 상쇄된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가속도가 0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관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현재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관성 법칙이라는 것은 뉴턴 운동 제1법칙이에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 되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자 힘이 0이 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아까 말했듯이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죠.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에요. 가속도가 0이 되다 보니까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가속되지 않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관성에 의한 현상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관성에 의한 현상이 교과서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교과서 그림을 같이 보면서 참고합니다. 그래서 정지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휴지를 갑자기 잡아당기면 휴지가 풀리지 않고 끊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휴지를 갑자기 탁 잡아당길 때, 그죠? 천천히 잡아당기는 거와 탁 잡아당기는 거. 그것이 정지 관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불을 털면 먼지가 이불과 분리된다. 그래서 이불 털어봤죠? 이불 털어보면 먼지가 어디로 올라와요? 그죠? 이불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죠? 그죠?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불을 터는 순간적으로 먼지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먼지는 그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불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관성. 자, 뛰어가던 사람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 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걸려서 넘어질까요? 내 발은 걸렸지만 내 몸은 계속 앞으로 나가려는 관성 때문에 넘어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관성의 크기는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버스를 타고 있었을 때 질량이 큰 친구와 질량이 작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50kg와 100kg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멈추는 그 순간 관성이 큰 친구는 누굴까요? 그렇죠. 100kg짜리 친구가 100kg짜리 친구는 더 큰 관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줘야지 앞으로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로 나와 있는 건 자전거인데 자전거보다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어본다고 생각해서 주차되어 있는 차의 관성은 뭐예요? 정지되어 있는 거죠.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그게 관성이니까. 근데 밀려고 하면 잘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리죠. 그리고 자전거는 쉽게 밀리죠. 그죠? 그래서 더 큰 힘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마찰력을 제외할 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방금 나오죠. 갑자기 출발할 때와 갑자기 멈출 때 버스 손잡이가 기울어지는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 한번 볼까요? 갑자기 버스가 출발할 때는 당연히 손잡이가 버스
뒤쪽으로 기울어지죠. 앞쪽이 이쪽이라고 됐을 땐 뒤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갑자기 멈추게 되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힘, 질량, 가속도 관계 사이에 실험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선생님이 알고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험을 설계를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잘 볼까요? 일단 문제 인식을 먼저 보면 빈 수레와 짐을 실은 수레를 각각 같은 크기의 힘으로 끌 때 수레의 속력 변화는 어떻게 할까? 자, 일단 질량 차이는 어떨까요? 빈 수레는 당연히 질량이 가볍겠죠. 꽉 차 있는 수레는 질량이 무거울 것이에요. 그죠? 그때 같은 크기로 힘을 끈다고 했을 때 수레의 속력 변화는, 자, 수레의 속력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속력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가속도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탐구를 수행하려면 알고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고 가속도 실험 파일, 제가 Acceleration Simulation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보게 됩니다. 알고드 프로그램을 열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준 파일을 열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팅은 다 해놨는데 이것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량은 5kg으로 세팅을 하고 힘을 2.5N, 5N, 10N으로 증가를 시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질량은 그대로 돼 있는데 힘을 증가시켜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힘을 10N으로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질량을 2kg, 4kg, 6kg, 8kg, 10kg 이렇게 5단계로 한번 증가를 시켜봅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빈 수레, 꽉 차 있는 수레, 조금 덜 차 있는 수레가 되고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다 수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해보면서 아, 이렇게 실제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마지막 결론만 봤을 때는 힘의 크기를 변화시킬 때와 추의 질량을 변화시킬 때 변화된 값을 표에 정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책에 있는 상태로는 이렇게 될 건데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가속도, 질량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죠. 그래프로 그리면